광장을 여는 것은 어느 특정한 정당, 야당, 여당, 그리고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와서 그 자리에 주인된 자리로 만들어 내야 진정한 광장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 광장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꺼이 대화와 그리고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광장을 열어 갑시다. 대통령의 시간도 지났고 영부인의 시간도 지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도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은 드디어 이제 시민들의 시간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차영민주 시민연대 방송, 오늘 날것의 방송, 오늘 여기 173일째 김건희 구속을 위한 무기한 농성장에서 오늘 현장에서 또 중계합니다. 가능하면 이 현장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좋은 얘기, 그래도 귀한 얘기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차영민주 시민연대 공동대표님, 그리고 조직위원장님, 그 다음에 집행위원장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날것의 방송, 이제는 시민이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 세 분 나오셨는데 우리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우리 먼저 지승용 목사님 먼저 인사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하면서 간단한 그 인사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승용 목사님다 하고 끝내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도 너무 길지 않게 1분에서 2분 사이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승용입니다. 이채양명주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요. 긴 장마에 또 얼마나 몸이 습하실까요? 어려운 경제 속에서 견디고 버티는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저희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저희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 행복한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개 박수! 우! 예, 그다음 우리 조직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채양명주 조직위원장 임재선입니다. 우리 지승용 목사님과 제가 목소리가 대조가 돼가지고 상당히 나는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편인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극악무도한 정권을 지금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보고 분노의 목소리들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5,000년 역사에서 이렇게 그냥 생방송으로 극악무도한 정권을 시민들이 일어나서 빨리 끌어내리고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맨 끝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우리 권태영 집행위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행위원장 권태영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들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통령의 시간도 지났고 영부인의 시간도 지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도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은 드디어 이제 시민들의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시민들의 시간에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할지 오늘 말씀들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끝에 권태영 집행위원장님이 원래 저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차영민주 시민연대 후원 계좌가 기업은행입니다. 089-093081-04-014. 예, 여기 후원 계좌가 텅 비어서 그렇습니다. 텅 비어 있는데 여러분 후원 계좌에 혼줄을 좀 내주세요. 여러분이 혼줄을 내주시고, 그리고 후원금으로 여기 앞에 있는 저 빼고 세 사람을 아주 심하게 좀 두둥겨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채영민도 시민연대 후원 계좌가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089-093081-04014 우리 실시간 채팅방에 위에 계속 떠 있으니까 여러분 후회 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무지막지하게 혼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청드립니다. 네, 우리 첫 얘기, 첫 말씀 우리 아까 우리 권태영 집행위원장님이 이제 윤석열의 때도 김건희의 때도 국회의 때도 지났다. 이제 시민의 때가 왔다. 네, 시민의 때가 왔는데 요즘 시민의 때가 왔는데 시민의 때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서 그럼 시민의 때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 두 분께서 우리 힘차게 좀 시간 되는 대로 가득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와 응원의 박수로 우리 지승용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흙이 모이고 흙이 눌리면 돌이 됩니다. 돌이 더 압박되고 눌리면 보석이 됩니다. 저는 저희 시민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고 비통하고 가슴 아프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민의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인이 성경 말씀 하나를 잠깐 말씀드리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 혼란은 연다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시민의 때는 환난과 인내를 넘어서서 소망과 열매를 맺는 민주시대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굿뉴스, 복음, 희망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확실히 목사님이라, 네, 여러분께 연단하니까 전대협 증군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나를 두들겨 패라. 그러면 그렇게 날선 칼로 적들의 심장을 찌르겠다. 뭐 이런 옛날 벌써 40여 년 전에 그런 노래소리도 들리고 이제 그런 연단과 실현의 시간은 이미 벌써 훨씬 지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우리 조직위원장님 뭐 요즘 어떤 마음이십니까? 저는 무인에 대해서 무장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요즘 청문회를 통해서 임성근 사단장의 모습을 보면은 이것은 장수로서 역사상에 어떤 때는 역사도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비겁한 장수의 모습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이 전 국민으로 생중계가 되는데 장수의 망신을 다 시키고 있다 이거야. 에? 야, 어째 역사 속에서도 잘 안 나오는 간신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냐 이거야. 에? 이거는 해병대 망신을 다 시키는 것이고, 이 나라 60만 군인의 망신을 다 시키는 것이야 이거. 에? 어떻게 그런 변을 날았을까? 어떻게 그 정도 장수면 자존심이 있고, 이거 나갔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이거 나갔어. 어떻게 김건 어떻게 내가 세게 지르는 게 아니라 조용조용히 지르는 건데 임성근이 때문에 열받아서 그러는 것이 이거는
장수의 모습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나라 군 역사에서 저 사이비 무당 김건희의 말을 듣고 거기에 의존해서 그 퇴직금 말이지 3, 4년 아니 뭐 연금 받으려고 저 추악한 모습을 전 국민 앞에서 보이는 것은 인류 역사상 우리나라의 장수의 모습으로 안 된다. 이렇게 비겁한 장수는 국민의힘으로 이제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도 저 장수를 보고 우리나라 국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거를 조종하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이것들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빨리 끌어내립시다. 네, 그 마이크를 제가 쓰면 이렇게 잘 되잖아요. 왜 그 조직위원장만 가면 손에만 가면 이게 마이크가 망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제 잘 되잖아요. 마이크도 열받는. 그래도 소리 지를 때는 제가 그랬죠. 마이크를 살짝 띄시라고.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가까이 되면 이렇게 이거 제가 그냥 쓰고 그 두 분이 그 마이크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도 마이크를 잠깐만 여기 자 여기를 놓으면 소리가 잘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건 제가 그냥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뭐 우리 권태영 집행위원장님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두 분이 다 해서. 그렇죠? 아이 그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추가 예. 여러분 그 뻐꾸기 알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뻐꾸기는 저 뱁새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 데입니다. 그 뱁새가 열심히 부화를 했는데 이게 깨나고 보니까 이게 뻐꾸기인 거죠.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해방 이후에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부활을 시켜보니까 뱁새 알이 아니고 뻐꾸기 알이었던 거죠. 이승만이 그랬고 박정희가 그랬고 전두환이 그랬고 노태우가 그랬고 이명박이 그랬고 박근혜가 그랬고 드디어는 윤석열이 또 그런 겁니다. 왜 문제는 빼세요? 문제는 왜 빼세요? 문재인은 제가 조금 유보를 하는 게 예. 적진 분열이 되지 않은 거 될까봐 그렇진 않고 일단은 네. 저 유보했다가 나중에 아예 그냥 모질게 팰 테니까 좀 기다리시고 네. 문재인을 팰 시간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뻐꾸기 알을 낳았던 우리 뱁새둥지가 드디어 요번에 윤석열을 끝으로 모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드디어 국민들께서 만끽하실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 뱁새들의 세상입니다. 뻐꾸기 몰아냅시다. 네. 근데 뱁새는 좀 그렇다. 비유가 갑자기 뱁새가 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불쾌하구만. 하여튼 여러분 우리 권태영 집행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알고 봤더니 사기 그리고 조작과 날조 그리고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한 정권의 이 폐악질이 이제 곧 끝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좀 우리 세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쭉 말씀해 보시죠. 군주 민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은 배고 민중은 시민은 바다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 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의 열매, 알고 핵심, 본질, 그게 뭐냐면 탄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뚱뚱하고 힘있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못된 돼지를 오로지 온 마음으로 쏟아내서 무너뜨리는, 그래서 군주 물에서 왕의 배가 떠나고 시민의 배가 오도록 만드는 것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탄핵은 축제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되는 예, 맞습니다. 예. 그 방금 우리 지승용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2016년에 박근혜 탄핵 집회를 할 때 우리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축제라고 했습니다. 축제. 예. 그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새로운 세상을 열었듯이 이제 시민의 세상을 열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의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권 위원장님 한번 한 말씀. 예, 저도 이제 탄핵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지 얼마나 됐다고 대통령을 또 탄핵하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주권자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탄핵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와닿지 않잖아요.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제 홈쇼핑에서 물건을 샀어요. 집에 배달이 됐는데 보니까 물건이 시원찮아요. 하자가 난 거죠. 그러면 그냥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반품시키죠. 반품시켜서 물건 새로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반품한 제품이 이제 새로 물건이 또 왔어요. 왔는데 불량이야. 그런데 이게 더 불량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요번엔 생 욕을 하면서 야, 이 개 같은 놈들아, 물건을 이따위로 만드냐. 요번엔 반품만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에다가 아주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탄핵에다가 빗대서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 탄핵 한번 해봤잖아요. 요번에는 그냥 탄핵하면 안 됩니다. 1+1으로 국힘당까지 싸그리 뭉쳐서 얘네들이 대통령 후보 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서 둘을 싸잡아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시민의 시간이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대통령 탄핵만 시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예, 이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제가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찍은 분들은 네. 이 땅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줬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세금을 2배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늘이 저한테 지금 주신 음성이에요. 네. 탄핵 안 되겠네요. 나도 이제 또 떠올라 버렸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이태양명조 시민연대잖아요. 이태원 사건, 최병, 양평, 명품백, 주가 조작, 이거 말고 작년도 지금 올해가 7월이니까 7월에 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7월에 비가 많이 왔었단 말이요. 근데 갑자기 어디 갔다가 7월 15일 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이거요.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9,000km 떨어졌어요. 9,000km. 거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해서 러시아와 대립을 하는 거지. 왜 거기 가서 이순신 장군이 얘기하는 사직생 생직사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인구가 우리 교민이 13,000명이밖에 안 돼요. 그럼 러시아에는 17만이요, 17만. 왜 거기다 대고 사직생 필직사로 싸우겠다고 헛소리를 해가지고 우리 현대차에서 수천억 투자해서 일본에 현대자동차를 팔고 나오게 했냐고. 그런 줄만 알았더니 이것도 배우 조종자가 있었던 거예요. 김건희. 요즘 그거 왜 7월 15일 날 갔느냐? 7월 15일 날 오송 참사가 일어나서 14명의 우리 시민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왜 우크라이나를 가는가 하나씩 밝혀지잖아, 지금. 주가 조작, 비스크로하게 하는 거, 어디요? 삼부 삼부 특원이 그때부터
6배가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5배 1,000원짜리가 5,000원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래서 왜 9,000km 거기서 사직산 필직사를 외쳤나 하는 것들도 1년 후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뭐가 또 자기들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계략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번쩍 든다 이거요.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러고 와서 아이고 시민들 죽었으면 돌아가셨으면 거기 유가족들한테 찾아까지 가야 되는데 7월 15일 날 돌아가시고 7월 19일 날 최수근 해병 죽음으로 발견됐는데 이 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 7월 28일 날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서 회덮밥 먹방을 해가지고 껄껄 쳐웃었단 말이야 부부가. 이게 대통령의 이게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을 보면 이런 세상에 무도한 정권이 어디서 이제 시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야 이게. 네. 예. 뭐 갑자기 생각나서 뭐 못하겠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여러분 오늘이 저기 지금 국당 이제 저기죠? 전당대회 오늘 끝나죠. 오늘 끝나서 그러면 뭐 지금 한동훈하고 그다음 아베, 나베, 나경원하고 또 개싸움하고 서로 지네 둘끼리의 비밀 얘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다 까발리는 이런 또라이들은 처음 봅니다. 근데 국당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국당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한번 예언들 한번 예언들. 심리적으로는 우리 국민 심리적으로는 이미 끝났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아주 극소수로 밀려 있고요. 저는 이것이 한 1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소멸될 거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개인의 감정적 분석이 아니라 여러 정치를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조중동이 또 이렇게 심폐소생술로 지난번 우리 박근혜 때 새누리당인가요? 심폐소생술로 좀 다시 살려놔서 지금 국당까지 왔는데, 자 그러면 조중동을 좀 어떻게 응징을 해야 될까? 한번 그런 것도 잠깐 말씀해 주시죠. 뭐예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름을 바꿔서 생존할 수가 있어요. 몇 사람을 바꿔서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름을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전당대회 요번에 그런데 바꾼대요. 이름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도 되지 않는 마지막 종점, 마지막 종언으로 그들은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죽은 자에게 심폐소생술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뇌하고 심장의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조중동이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이제 조중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언론 매체가 아니라 이제 대중들은 완전히 레가시 미디어를 통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중동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장례 정도, 장례식을 그냥 이렇게 꾸미는 정도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분한테 좀 댓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한동훈이 이번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거든요. 야당에서.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은 우리 김건희가 받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재밌는 말씀 하셨는데요. 한동훈 특검법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텐데, 우리 지금 지승용 목사님께서도 지금 간판가리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동네에 보면 가끔 이게 신장개업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가게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짝하죠, 반짝. 그러면 이제 이게 신장개업 특수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간판도 새로 하고. 근데 들어가 보면 종업원이나 물건이나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1년 지나면 또 간판가를 한번 더 합니다.
그럼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또 몰려요. 근데 이게 이제 한 1년 지나서 다시 간판 가리라면 어떻게 되냐면 간판 가리 값만 나가는 거죠. 예, 그렇죠. 간판 가리하는 거 알죠. 예, 간판 가리 이제 전부 소문이 나는 거죠. 그 이제 그 지금 상황이 거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국힘당에서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로 체계를 정비를 할 텐데 네. 이미 국힘당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몇 번인지도 몰라요. 네, 네. 세상에 무슨 놈의 정당이 뻑하면 비대위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가 비상인지는 지네들도 몰라요. 그게 왜 비상대책위를 세우냐면 당대표가 없으니까 비상대책위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이 아니라 당대표가 없어서 비상대책위를 세우는 이게 간판가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속으시면 안 되는데 이제 간판을 갈다 드디어 이제 막바지에 온 이 상황이 한동훈 특검이다. 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그 간판 가리 한다고 해서 뭐 되겠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그 많은 분들이 요즘 그런 질문을 저한테도 많이 하고 아마 여기 계신 세 분에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오실 것 같습니다. 저 상태 저놈들이 지금 2년 동안 해왔던 이 몰상식, 이 탈상식, 비상식, 파렴치와 모렴치, 뭐 비합리, 뭐 천박하기 이를 데 없고 미개하고 야만스럽고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런데 왜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힘이 한 군데로 몰아지고 있지 못하냐? 왜 탄핵의 불길을 힘차게 피워 올리고 있지 못하냐?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그 안타까운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럼 어떤 지혜가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 나갈까?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까? 이런 것들을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우리 세 분께서 정말 멋지고 정말 기운찬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저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중반에 이르렀다. 국힘 지지는 40%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여론조사이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 세계적인 그 우리 여론조사인 모닝 컨설트에서 나온 네. 조사에 의하면 네. 아주 중요한 조사가 나와요. 그쵸. 뭐냐면 윤석열 정권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이 16%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안 된다, 이거 제껴야 된다, 이거 뒤집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네. 78%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하는 분이 5%인 거예요. 예, 그렇죠. 5%도 이거는 사실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력, 그렇죠. 20대, 30대, 40대, 50대 여론 주도층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간절한데 그렇죠.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채 양명주 시민연대입니다. 네. 온라인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프라인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려움 속에서 위축되어 있는 시민이 아니라 당당하게 광장에 나와서 같이 유대하고 연대하고 구호를 외치고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 일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좀 힘을 모으고 지식을 모으고 저희들은 다 구속을 각오하지 않았습니까? 저게 먼저 조금만 움직이면 네. 거대한 힘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 이채양명주 시민연대가 지난 몇 달 동안 그 역할을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함께 힘 모아서 했다고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이채양명주 시민연대는 희망이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예,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얘기하는 방향이 달라도 같은 것이요. 한동훈이가 요 과정에서 대표가 된 모양이네. 삼식이가 됐으니까 또 코미디요. 예? 예, 땡큐지, 오케이고. 아까 내가 인의 아저씨는 했지만 2년 동안 이거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쪽팔려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부부가 지금
5천만과 우리가 난장을 필 테니까 한번 싸워보자 이거라 이거요. 이거는 상식으로 어긋난 짓거리를 하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내가 내려오라는 얘기를 안 했겠지. 좀 기다려. 본물은 터졌어요. 독이 터져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이 국민들의 그런 함성을 이기는 정권이 없어. 내가 몇 달 전에 내려오라고 그랬을 때 내려왔으면 그래도 내가 그 일본에 가서 살게 해주긴다고 했잖아. 숭일 정권이니까 일본을 숭배하니까 니들한테 먹을 거랑 집을 하나씩 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진 재산 가지고 놀러 다니고 세금 걷어서 놀러 다니지 말고 그런데 지금 그 세월이 흘러서 그것도 안 돼.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미 내가 왔을 때는 뚝은 터지고 이 민중의 거대한 국민들의 거대한 함성은 바로 탄핵으로 해서 이게 이제 열흘 걸릴 것이냐 40일 걸릴 것이냐 50일 걸릴 것이냐. 그동안 나라 좀 그만 망가뜨리고 조용히 있어라. 여기 150m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끌어내리러 갈 테니까 조용히 있어. 나라 그만 망치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 며칠 전에도 내가 그 미국의 바이든이 부른다고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처박혀 있다가 왜 부부가 돌아다녀가지고 그 바이든도 그만두잖아 이제. 예, 지금 한동훈이 당대표 됐다고 되게들 좋아하세요. 예, 이제 윤석열하고 이제 그건 이제 한동훈 특검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이게 일대회전의 한판 싸움이 이제 곧 시작될 텐데, 근데도 방금 우리 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2016년의 촛불 집회에는 모두가 나왔습니다. 애국민주 시민 모두는 뭐 내가 보수야, 내가 진보야, 내가 극우야, 내가 국자야 이런 거 없이,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내가 뭐 성소수자를 인정하든 혹은 인정하지 않든 뭐 그런 사람들도 다 나와서 한 판의 축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안타깝게도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그 광장은 아직 열려지고 있지 않다. 여기서 사람들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 무슨 광장이 왜 열리지 않았냐. 아니 광장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와야 되고 누구나 함께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문턱 없이 누구나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어떤 선제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애국민주 시민이면 누구나 그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외치고 함께 그리고 탄핵을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심지어는 극우들도 와서 탄핵을 외쳤습니다. 박근혜 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박근혜보다 몇 곱절 수십 배 수백 배 더 이 참다한 이 미신 정권, 사이비 미신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 보수 개신교 이 먹사놈들도 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요. 이 똥강아지들이. 이런 형태인데, 문제는 저는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광장은 사실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지금의 보기에 지금 뭐 저희 2차 양민도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촛불행동도 마찬가지고, 소위 거부권 거부대도 마찬가지고, 소위 민주당이 주관하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광장이 아닙니다. 이건 광장이 아니고 일부 사람들의 자기들 자족적인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것들을 뛰어넘는 진정한 광장이 열려져야 된다. 근데 그 광장을 여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내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채 양명주 시민연대에서는 각 단체들 서로 다 연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광장을 열고 서로 조그만 이견과 서로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 져서 전선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되긴데요. 내가 이제 항상 한 달 전에 내가 하도 이제 왔다 갔다 지방도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할아버지가 나는 이제 젊어 보이 막 욕을 하는 거야.
저 새끼 때문에 못 살겠네 이거 뭐 그런 거 윤석열이 욕을 하고 김건희 욕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이 퍼져요. 엊그제도 내가 이제 그 체육관 관장이니까 충주 가서 얘기를 좀 했더니 사람들이 그 분노의 폭발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한두 달이 달라있어요. 내가 아까 뚝이 터졌다고 그랬잖아. 그 사람들이 부부가 쌍으로 저렇게 창피함도 모르고 권력을 이용해서 하는 게 지금 다 중계가 되고 있어서 이 뚝은 터졌는데 저거 물어내는 거는 사실은 8년 전에도 그랬으나 이제는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권태형 집행위원장님 뭐 계속 저렇게 권태형 집행위원장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은 우리 이채영민주 시민연대 후원 계좌가 텅텅 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텅텅 벼서 멘붕 상태가 왔기 때문에 계속 인디언 인형처럼 끄덕끄덕거리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원 계좌를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채워주세요.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건 제가 판단할게요. 예. 아니 왜 저기 뭐 초대 손님이 그만하자고 그래. 우리 노래 중에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화가가 어떤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다 팔아가지고 백만송이 장미를 사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영국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장미꽃을 먹고 산다.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저희 이채 양명주 저 5의 붉은 레드 글씨가 장미꽃으로 보입니다. 희생하신 우리 159명, 그리고 부상을 당한 192명, 그리고 최수근 해병, 그리고 부조리의 양평, 예, 오송 우리 15일날 그 참사, 이러한 모든 것 속에 그들의 희생과 그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 장미 희생을 통해서 반드시 민주주의는 반드시 오고 우리는 그 일을 향하여 가는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것이고요. 아까 저는 박 목사님 통해서 너무 귀한 말씀 하나가 들었는데,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정치 집회를 하는 것이 광장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마음으로 열리는 우리의 생각,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용감함이 바로 광장을 연다. 그 광장을 여는데 저희들이 그 일, 그 사명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오늘 마음 뭉클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해도 되죠? 예, 뭐 말씀하세요. 요거를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요게 디올배가 아니요, 디올배? 이거를 계기로 본물이 터진 거예요. 뚝이 터졌다고. 11월 27일 날 최재형 목사님이 이거를 갖다 주는데 그걸 받았잖아요? 그러게 받는 거, 이거 몇백만 원이나 그래, 좋아. 대통령 부인이니까 받을 수는 있지. 받는 자세가 그게 뭐냐 이거요. 다리를 쭉 올리고 코를 팽팽 풀고 한가득하고 가래침도 뱉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생중계됐단 말이야. 여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자기 마누라가 그랬다고 그러면 같이 살 사람 있어 없어? 쫓아내지. 다른 여자 남자가 만나도 백을 받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시켰으면 기본적으로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때부터 내려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런데 그 바람에 조그맣게 사실을 좀 적시해야 되는데 가래침 뱉는 거는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방송을 안 했죠? 네. 말로만 했나? 그거는 방송하지 않았어요. 예. 코는? 코 푸는 건 했는데 근데 가래침 뱉는 거는 방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 우리 박승복 목사님이 지금 농성 며칠째요? 173일째입니다. 173일째 그거를 보고 여기 나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투사가 되신 분이요.
이렇게 얼마나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됐으면 이거는 정권을 이런 자들이 대통령 부부가 돼서는 안 된다 해서 173일째 농성을 하고 계세요. 박수 한번 쳐줘요. 갑자기 아니 이거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하세요? 이제 마이크 내려놓으세요 이제. 자 우리 고태영 마무리 발언. 예, 오늘 제가 정의자유 해병연대에서 만든 프랭카드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 시간 되시면 저기 걸려 있는 프랭카드를 한번 나중에 비춰봐 주시고요. 그 박정원 대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 책임 있는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박정원 대령이 최수근 해병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시민의 시간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광고 말씀하고 그다음에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을 소위 시민 주권의 시대, 민존 관비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즉 시민이 주인된 주권자가 머슴놈들을 야단치고 견제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머슴놈들은 언제나 주인 뒤통수 치고 그다음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다음에 빼먹고 그리고 이 창고를 다 털어먹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 몽둥이 들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말 안 들면 대고박도 까고 통제하면 머슴놈들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머슴놈들이 마치도 주인처럼 주인을 핍박하고 주인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탄압하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이제 주권자인 우리 시민이 도주먹 불끈 쥐고 아고창 날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아까 광장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좀 합니다. 우리 이창민 시민연대도 제안하고 촛불행동도 그렇고 거북권 거부대 소위 민주개혁 진보 진영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광장을 열어야 됩니다.